대비하여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항상 올려놔요, 선생님이. 그러면 필요할 때 보셔도 되고, 필기를 다 못했다 그럼 필기를 그걸 보면서 하셔도 되고. 자, 제목은 생명과학의 이해랍니다. 그죠? 다다다다다. 그래서 소단원 1번 제목이 뭐야? 생물의 특성인가? 얘는 그래요. 우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생물의 특성은 그냥 우선 줄줄이 씁니다. 1번.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세포 구조를 갖추어야 해요. 그죠? 모든 생명체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을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본 골격이, 기본 구조가 무조건 세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된다가 생명체의, 생물의 가장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럼 질문! 나는 세포예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포막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 중에 세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막 그렸나? 이게 세포막이고요. 요 동그라미가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거고, 여기 꾸물꾸물꾸물한 애가 누구냐면요, DNA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핵이 있고 그 핵 속에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또 세포 내 소기관들이 필요하겠지. 근데 단세포 생물이던 다세포 생물이던 뭐든 간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둘 다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는 세포예요로 하려면 핵이 있나? 없나? 유전 물질이 있나? 없나? 그런 요소들보다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세포막이 있어요가 돼야 돼. 세포막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세포야, 이거 밖은 아니야 가 구별이 되는 거야. 그래야 나는 세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할 때는 세포막의 유무부터 따질 수 있으면 되고, 단세포 생물도 다세포 생물도 다 세포막을 가진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 첫 번째를 잘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작은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아마 우리 시험 통과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지? 물질 대사가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안 나나요? 벌써 생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그죠?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뭐랑 뭐가 있냐? 동화가 있고요, 이화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덩치가 작은 애들을 좀 큰 애들로 합성하는 반응을 동화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광합성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화는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을 이화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화, 세포육,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동화를 하든 이화를 하든 둘 다 각 과정에 반드시 효소가 필요해요. 이 작용을 도와주는 친구인 효소가 반드시 있어요. 대신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동화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고 이화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즉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뭐 이런 거야. 이제 옛날 쪽 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러한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 거야? 동화에는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이화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화나 세포 호흡이나
단백질 분해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단백질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니까. 예를 들면 효소를 만들었어. 또 동화야. 항체를 만들었어. 또 동화야. 그지? 응. 적혈구가 합성됐어. 또 동화야. 그죠? 맞아요? 골수세포에서 적혈구를 만들었어. 그럼 그것도 동화예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합성으로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효소, 호르몬, 항체 같은 것들이 생성된다라고 해도 아, 이거 다 단백질로 된 애잖아.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네. 아, 물질 대사로 치면 동화작용이겠구나 라고 연결이 가능하셔야 될 것이고, 얘는 나왔으니까 별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동화나 이화를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내잖아요. 왜? 깜짝이야. 반응 경로에 따른, 시간에 따른 에너지 상태 그래프로 나타내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높으면 뭐라 불러요?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는 이게 동화죠.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낮으면, 그죠? 아, 이화 작용이구나 라고 불러요. 이왕이면 하나 더 하면, 반응이 이제 이 반응물이 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 중에 여기서 예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실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나온 반응물들이 모두 다 쪼개졌다가 다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물이 반응을 충분히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효소를 넣으면 그 언덕의 높이가 뭐해지는 거였어요? 낮아지는 거였어요. 그죠? 자,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반응할 놈이 효소를 넣으면 언덕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 효소라고 하는 애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반응 경로와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새를 바꿔주는가 또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잘 나오진 않는데 생각은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자, 요 한 줄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뭘 한다? 물질대사를 한다. 그죠?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거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왜 하는 거였죠? 기억나나요? 왜 하는 거야? 살라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그 에너지가 다 필요한 애야. 생명활동을 하려면. 세포호흡은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것만으로도 물질대사를 한다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벌어져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 들어갔어요. 3번!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우연히 자극과 반응 이렇게 얘기하잖아.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항상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뭐 교실에 불이 확 꺼졌어. 그럼 어두워졌네. 그럼 동공이 어떻게 돼? 커져야지. 그죠? 이런 게 자극에 대해 반응이야. 너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식충 식물 중에 이 이름 뭐죠? 파리지. 고마워요. 파리지.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아씨, 나 또 너무. 선생님은 지금 12월이지. 한 2달 전에, 석 달 전에 처음 봤어. 실존하는 파리지옥은. 우리 집 어린이들이랑 선생님 집에 어린이들이 계세요. 어린이들. 여기 식물원 있잖아. 식물원에 갔더니 파리지옥이 있더라고. 근데 심지어 파리지옥을 화분에 담아서 팔더라? 그래. 그래, 뭘 내가 잡아서 주진 않아도 되는 거니? 뭘 내가 잡아서 주진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잡아먹니? 그거는 네. 자기가 사냥을 이제 하는데 네. 실패하면 에너지 소비가 엄청 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안 사길 잘했네. 식물원에 갔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파는 거야. 우리 집 어린이가 난리가 났지. 그리고 심지어 그 판매하시는 이모님, 짱이네. 판매하시는 이모님이 우리 집 몇 살이니? 7살. 자, 7세 어린이 새끼손가락을 파리지옥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딱 됐더니 이렇게 잡는 거야. 새끼손가락을. 완전 홀딱 반한 거지, 이제. 그래갖고 사달라고 진상을 촬영 중인데
진상을 비우는 거를 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냥 돌아왔거든.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잡아줘야 되는 거야? 네? 잡아서 넣어줘야 되는 거야? 몇 주에 한 번씩? 그거는 기억 안 나는데 너는 그래서 그걸 이제 어. 이렇게 한 번 무는데 그러니까 얘한테도 이게 그처럼 식물 입장에서는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겠지. 그냥 기억하면 그래서 결국 떠나보냈구나. 빨리 들어가서 오래 살진 못했니? 그럼 질문이 있어요. 이거 심심해서 이건 작업과 반응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파리지옥이 파리가 하신다며요. 그죠? 얘는 왜 그런 방향으로 벌레를 잡아먹게 됐을까? 이유가 뭐냐? 혹시 아시나요? 식물이 굳이 뭐 파리지옥은 광합성을 못하나? 잘하는 애잖아? 아닌가요? 여러분 정신 차려봐요. 파리지옥은 광합성 하는 애예요. 식물이잖아요. 그럼 지가 해서 광합성 해갖고 햇빛에 가만히 섰기만 해도 양분을 만들어낸데 굳이 왜 파리를 잡아먹었을까? 혹시 모르신다면 심심하니까요. 얘 때문이에요. 식물에게 필요한 원소가 되게 다양하겠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뭐 기타 등등 많단 말이야. 그 중에 이런 애들은 이산화탄소로도 들어오고요. 식물의 뿌리에 막 흡수되고요. 이런 애들은 물에 녹은 채로 들어와요. 물에 녹은 채로. 근데 질소라는 애가 공기 중에 더럽게 많단 말이야. 질소 기체로. 근데 만약에 얘를 식물의 잎의 기공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식물이 흡수가 가능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질소가 기억나요? 공유결합을 3개나 해요. 얘 삼중결합 하는 애란 말이야. 힘이 너무 센 거야, 결합력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질소 기체가 반응성이 매우 작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N2로 있고 싶어. 다른 방식으로의 뭐 변화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면 걔로부터 단백질의 구성 원소인 질소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은 질소를 어디서 얻냐면 공기 중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질소가 공중방전을 해가지고 그게 이온화가 돼서 땅속에 물에 녹아서 물에 녹은 채로 이온의 형태로 뿌리로 흡수를 해야 돼. 근데 지금 공중방전이라고 그랬잖아. 번개 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번개가 맨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질소를 얻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식물들은 뿌리에 특별한 박테리아를 키워. 뿌리옥 박테리아 그래갖고 걔가 대신 대기 중의 질소를 이온화 시켜줘. 근데 파리지옥은 다른 방식으로 곤충이 가진 뭘로? 질소를 채우는 방향으로 다르게 진화가 되어 온 거죠. 뭐 그렇대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냐?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반응하는 거.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거. 내가 가까이에서 책을 보다가 먼 산을 바라보면 내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수정체의 두께가 변할 거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 공이 날라와. 봤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지. 차든가.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극에 대해 반응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그거 하고 같이 나오는 게 항상성이죠. 그죠? 항상성이 뭐예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해요. 근데 사람으로 치면 뭐가 나와요?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체액 삼투압이라고도 하고요. 수분량이라고도 해요. 수분량 유지. 체온은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돼? 36.5도. 혈당은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돼? 0.1%인가? 뭐 그래요. 수분량은 모르겠어요. 대충 전체 70%?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더우면 땀이 나고요. 그죠? 추우면 어떻게 되게?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 옷을 입어라. 그죠? 혈당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안 배우나? 배울걸? 체내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갖고 포도당을 간에 저장하라 그래. 피 속에 없게. 없는 건 아니고 낮추게. 혈당을 떨어뜨리게. 수분량은 내가 오늘 수박을 많이 먹었네요. 그럼 화장실 자주 가셔야죠. 짠 음식을 드셨어요? 화장실 덜 가셔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외부 자극이든 내 몸 안의 변화든 그런 변화와 자극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생명체라면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자극에 대한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머지 하나랑 비교를 할게요. 자, 네 번째는 누가 나오냐? 뭐 없나 또? 생식과 유전? 아니야. 발생과 생장. 생장은 뭐 키 크고 살찌는 거 말하는 거니까 패스. 그죠? 그래도 해? 아니야, 안 해. 자, 발생. 이 뭐야, 발생. 기억나요? 자, 참. 여기 수정란이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염색체가 몇 개 들었을까요? 사람 염색체 몇 개냐? 이상한데 왜 처음 봐는 애들처럼 그러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나오는데 사람 염색체 46개. 나는 44 더하기 XX, 얘는 44 더하기 XY. 그죠? 우리 둘은 세포를 떼다가 염색체를 보잖아요.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요. 같은 성별이니까. 뭐 어쨌거나 그랬대. 그래서 수정이 됐네. 염색체 2N개. 그죠? 그럼 얘가 엄마 뱃속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태아가 돼야지. 내가 굳이 미안해. 아가가 될 거 아니야? 3등신. 그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발생이라 그래요. 자, 수정란이 온전한 개체가 독립된 개체가 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가가 태어나고 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너무했다. 될 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생장이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혹시나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발생의 초기 단계. 수정란 1개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3개가 되고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막 세포 분열을 한다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난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할 과정이든 발생 과정이든 생장 과정이든 다 세포 분열을 통하여 뭐 하는 중이에요? 뭐 키 크고 살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중이에요. 이런 일들 또한 뭐의 생명 현상의 특성이에요. 생물의 특성. 자, 5번. 생식과 유전. 자, 생식은 뭐야? 생식. 뭐 하고 싶대? 자손을 만드는 게 생식입니다. 그죠? 뭐 이것도 심심하니까 해야 돼. 별 수 없어. 안 하고 싶지만 생식의 방식을 우리가 유성생식, 무성생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유성생식은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경우, 또는 식물로 치면 화분 속의 정세포하고 밀씨 속의 난세포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경우를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무성생식은 다른 방식으로 자손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메바 같은 애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걸 이분법, 히드라 같은 애들이 코 같은 거 하나 툭 튀어나오고 똑 잘려서 나되면 슈라법이야. 그치? 선생님이 히드라면 내가 요 팔을 딱 여기서 똑 하나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 팔 하나가 자라서 내가 되면, 그치? 그게 추라법이에요. 그리고 포자법. 뭐 대신? 씨 대신 포자라는 걸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버섯이 포자법을 해요. 그 다음에 무성생식. 기는 줄기, 땅속 줄기, 젖붙이기 이런 게 무성생식이잖아요. 자, 무성생식이래. 미안해. 영양생식.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뭐는? 공통점은 뭐야? 자손의 유전 형질과 모체의 유전 형질이 동일하다가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으나 아주 폭발적으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죠. 쓸까요? 아메바? 안 써도 되지 않니? 아메바, 히드라, 아닌데? 버섯, 얘는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생식이면, 그럼 유전은 뭐냐?
그 자손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뭐 되는 거? 전달되는 것. 그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집은요, 제가 AB형이거든요? 우리 남해편님이 A형이세요. 그죠? 그럼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이 중에 O형은 있을까요? 큰일 난다. 그죠? 둘 다 A형이에요. 그래서 세 마리가 A형인데 나만 AB형이거든?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 자꾸.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유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맨날 나오는 예시가 이런 거 나오는 거야. 혈액형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도 나오냐? 생맹?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고, 혐알기 돼요? 돼, 안 돼? 안 돼? 우리 모두 안 되는 거야? 나도 안 돼. 우리 집 큰어린이는 되더라고? 아무튼 혀 모양도 결국에는 뭐야? 유전이잖아, 그냥. 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적응과 진화. 적응은 뭐야? 주변 환경이 변해서 뭐 하는 거야? 이 생물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몸의 형태 같은 걸 바꾸는 게 적응이야. 그리고 진화는 그게 오랜 세대를 거쳐서 거듭돼서 결국 완전히 굳어진 게 진화야.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랑 적응과 진화가 구별이 되셔야 되는데, 얘는 밖에서 뭐가 변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셔야 돼요. 비교적 빠르게, 그지? 조명을 껐어. 동공이 크게 확 커져야 되는 거고, 그지? 공이 날아왔어. 내가 뛰어가면서 그걸 치든 뭐 막든 아니면 도망을 가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적응과 진화는 둘 다 뭐 반응도 그렇고 진화도 그렇고 뭔가 변화에 의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극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적응과 진화에서 진화는 뭐 한 거야? 세대를 거듭해서. 자,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악어가 뱀이 뭐든 잡아 드시잖아요. 그죠? 잡아 먹을 때 얘가 이가 없다며. 아니, 이가 없다 그러면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처럼 이제 먹이를 씹어서 삼키는 애가 아니잖아, 얘가. 그지? 그냥 통째로 삼키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을 벌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큰 거를 삼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턱관절이 아예 그냥 빠져요. 뱀이. 예. 그러면 뱀의 턱관절이 왜 빠지게 됐냐? 그지? 옛날 뱀은 안 그랬는데 지금 뱀은 그렇대. 그 이유를 적응과 진화로 설명하는 거야. 뱀이 물고기 된다. 먹이를 꿀떡꿀떡 삼키려다 보니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줘야 되는데, 그지?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턱 관절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게 잘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덕분에 뭐 했더라? 그런 식으로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쥐가요. 사막에 사는 쥐도 있고 저기 추운 동네 사는 쥐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처럼 온대지방에 사는 쥐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막에 사는 쥐는요, 온대지방에 사는 쥐보다 훨씬 진한 오줌을 싼대요. 그죠? 같은 쥐란 말이야. 근데 온대지방에 산 애들은 보다 사막에 사는 애들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거. 여기 너무 더워. 너무 뜨거워.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야. 그런데 그대로 오줌을 싸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월이 세대가 지나면서 말 그대로 콩팥이 구조가 바뀐 거지. 뭐 한 거야? 진한 오줌을 보관하고 배출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가 등장을 하면 반드시 구별을 하도록 해두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만 더 하면 이 생명현상의 특성들 중에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자, 개체 유지를 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종종 유지를 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죠? 개체 유지가 목적인 건 뭘까요? 1번부터 어디까지? 4번까지. 그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 대사를 하고요.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항상성 유지가 일어나고요. 발생과 생장을 해요. 는 개체 유지가 목적이고요. 종종 유지가 목적인 건 뭐? 알을 낳고요. 그리고 그 긴 세대를 거치면서 뭐 하게 돼요?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를 해요. 는 종종 유지가 목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심심해서 써와봤는데 내가 읊어볼 테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말해줘요. 자, 어디에 들어가는지 말해주면 돼. 1번,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해요. 뭘까요? 여기 있어. 지렁이가 빛이 너무 이제 얘가 촉촉한 어린이잖아. 햇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빛이 오면 이동을 해요. 움직여요. 어디에요? 네, 자극과 반응. 자, 식물이 해바라기가 햇님 바라본다며? 그건 뭐야? 해바라기가 햇님 바라본다며. 이건 뭐예요? 아까 그거? 자극과 반응이 이것도. 그치? 그 다음에 같은 여우인데 사막에 사는 여우하고 북극에 사는 여우하고 몸이 다르게 생겼죠. 이건 뭐예요? 네, 적응과 진화. 그죠? 그리고 삐약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닭이 됐어요. 뭐예요? 네, 발생과 생장. 그죠? 뭐 그런 거.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더니 손을 확 빼요. 이건 뭘까요? 네, 자극과 반응.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지요? 됐어요. 뭐 별거 없네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